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개전 이후 지금까지 2천 명에 달하는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범죄 여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금 부상자 수도 아니고요. 사망자 수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너무나도 크게 늘었는데요. 맞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지난달 24일 개전 이후에 적어도 2천 명의 민간인이 러시아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재난 당국은 개전 이래 러시아의 공격으로 모두 4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망자 가운데는 구조대원 10명도 포함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 순간 우리 어린이와 여성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 유엔은 또 앞서 사망자 수를 2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를 했었는데요. 실제 정부가 들여다본 희생자는 10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의 사상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까지 치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쟁 범죄 조사까지 착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가 벌인 침공을 사실상 전쟁 범죄로 간주를 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ICC 관계자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전쟁 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총망라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실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칠러 반군이 활동을 하면서 분리 지역으로 선포된 돈바스 지역에서는 앞서 2014년 한 차례 반군과 정부의 무력 충돌이 있었죠. 이때도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ICC는 러시아가 대량 학살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조사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공폭탄이 미 제네바 협약에서 공식으로 금지된 무기인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ICC의 조사든 국제사회의 제재든 이 무고한 시민들,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 이상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미국인데요. 미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는 모양입니다. 정말 관련한 추가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국가 코로나19 대비 태세 계획이라는 새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앞으로 국가를 위기 모드에서 끌어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고 치료하기와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기, 또 셧다운 피하기와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 등 이 4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코로나19를 풍토화시켜서 함께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사망자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매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잠정적인 위드 코로나는 진행을 하겠지만 그에 따른 퇴치를 위한 의료적 지원, 투자 이런 부분은 또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요. 앞으로 또 확진자에게 무료 치료제도 보급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약국에서 키트 등을 구입해서 검사를 한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곧바로 무료 치료제를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네. 미국 정부는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를 중심으로 보급화할 거라면서 여전히 물량이 부족해서 추가 공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가장 우려되는 변이 출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에도 대비를 하겠다면서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는 발생 날짜로부터 100일 이내에 새 백신을 배포할 뜻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분유, 미국의 유명 브랜드의 분유 얘기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이 미국 유명 아기 분유인 시밀락의 제조사죠. 에보트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경제 매체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이 에보트 본사 소재지인 일리노이 북부 연방 법원에 제출된 이 부모들의 손해배상 소장은 현재까지 모두 6건인데요. 이 외에도 이 미국 다른 주에서도 이 집단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피해가 일찍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조치가 좀 늦게 이루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앞서 FDA는 시밀락 분유와 관련해서 이 제품이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입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에보트가 뒤늦게 30여 개국에서 판매된 시밀락 일부 제품을 리콜을 했지만 이 리콜 조처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유 제품이다 보니까 미국 전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인기를 모으면서 판매가 계속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수입 이력은 없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사례가 이어지며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시밀락 제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구매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시밀락 일반 분유와 엘리멘텀 또 엘러케어 등입니다. 예.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크로노박터균은 영아가 감염될 시에는 사망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하니까요. 이 뉴스를 접한 영유아 부모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정보 꼭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을 볼까요? 경매에서 최근 초현실주의 작가죠. 르네 마그리트. 이 작품이 지금 또 한 번 거액에 팔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워낙 사실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을 호가할 수 있는 경매인데 역시나 엄청난 기록을 또 달성을 했네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작품명으로 꽤 익숙한 그림인데요. 이 마그리트의 회와 빛의 제국이 무려 1,000억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자 보도에서 런던에서 개최된 이 소더비 경매에서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이 한화로 963억 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거래된 이 마그리트의 작품 중에서는 최고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은 주택가의 밤 풍경과 이 대낮의 푸른 하늘을 한 프레임에 담아내서 초현실적인 상황을 잘 그렸다는 호평이 이어졌던 작품인데요. 예. 이번에 거래된 작품은 이 빛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린 17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완성된 이후에 줄곧 가족이 소유했던 이 마그리트 작품이 이렇듯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예술계의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길금희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